안녕하세요. 셰플러 코리아의 김인관입니다. 오늘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이런 발표 자리를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제가 나눈 내용 가지고 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IoT 기술을 통해 가지고 보전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를 할 거고요. 간단하게 저희 이제 회사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셰플러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주제로 넘어가서 IoT 기술을 통해서 보전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셰플러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셰플러는 이제 독일 회사고요. 베어링 회사입니다. 베어링 회사고 국내에는 저희가 예전에 이제 한화 계열 한화 기계에 속해 있다가 이제 IMF 시기 때쯤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독일로 넘어가면서 이제 셰플러 그룹에 이제 통합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하게 저희가 이제 한 84,000명 정도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특이한 거는 여기 그 끝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매년 거의 이제 1,000개 이상의 특허를 내고 있는데 독일 특허청 중이거든요. 이게 이제 보쉬 다음으로 독일에서 많은 그 특허를 제출하는 그 제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베어링 회사에서 이제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산업에 있는 그 산업군에 속해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매년 이제 기술 개발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회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베어링 회사지만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조금 변화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많이 변하면서 저희는 이제 이모빌리티라든지 메카트로닉스라든지 이런 쪽의 기술들을 많이 개발하고 실제로 이제 그 새로운 회사들 인수해가지고 비즈니스들을 좀 확장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저희가 크게 이제 모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6가지 제품군을 나눠서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기 있는 가장 탑에 있는 이제 서스테인과 관련된 모션 쪽에 있는 이제 서비스 관련돼 있는 기술이고요. 국내에는 저희가 사업장이 서울에 이제 서울 오피스가 있고 국내 이제 공장이 창원, 그다음 전주, 안산 이렇게 3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한 2,000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화 이제에 속해 있다가 FAG라는 이제 독일 회사의 이제 조인트 벤처로 이제 그 회사가 이제 변경됐다가 이제 IMF 때쯤 해가지고 FAG로 완전히 이제 인수가 됐고요. 이 FAG가 INA라는 이제 그 베어링 회사에 또 인수를 되면서 INA의 오너의 이름이 셰플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회사명이 셰플러로 바뀌어서 국내에서는 이제 셰플러 코리아로 저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사업부는 저희가 오토모티브 쪽이랑 이제 산업기계 쪽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토모티브 쪽은 이제 오토모티브 저희가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쪽에 베어링이나 또는 관련된 회전 요소들을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또 애프터마켓 시장에 저희가 이제 그 휠베어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수할 수 있는 부품들을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제지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또는 시멘트, 철강 이런 전통적인 산업 쪽에 인더스트리얼 쪽에 있는 솔루션도 저희가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사들이 속해 있는 섹터들이고요. 오늘 이제 저는 이제 라이프타임 솔루션이라는 이제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럼 라이프타임 솔루션이 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이제 베어링을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어링의 생애 주기 동안 필요한 솔루션들을 저희가 개발하고 공급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어링은 이제 처음에 사용자들이 사용하게 되면 조립하는 것에부터 또 그 다음에 이제 윤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베어링이 건전하게 잘 돌아가는지 모니터링하고 또 패치하고 또는 필요하다면 재생해서 사용하고 이런 전반적인 이제 그 베어링의 생애 주기 동안 필요한 솔루션들을 저희가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셰플러랑 라이프타임 솔루션에 대한 소개였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본 주제로 넘어가서 IoT 기술을 통해서 보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뭐 스마트 팩토리 전시회나 이런 데 보면 항상 나오는 주제가 이제 예지 보전이잖아요. 그래서 예지 보전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 조직의 어떤 효율들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보전에 있어서는 저희가 크게 이제 4가지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 4가지 전략이 좀 혼재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장에 가보시면. 그래서 뭐 고장의 이제 보전의 형태라고 하면 이제 고장 보전, 예방 보전, 예지 보전, 선행 보전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현장에서 주로 하는 거는 현재까지는 고장 보전 또는 예방 보전 형태의 업무들을 많이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핵심 설비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뭐 센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예지 보전들을 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실제 설비의 상태들을 관찰하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이제 보전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설비에 이렇게 적용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돈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저렇게 이제 모든 회전 설비에 이제 예지 보전 솔루션을 도입한다는 게 비용적으로는 이제 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 아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부 핵심 부품에서만, 핵심 설비에서만 적용을 해서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더 얘기 나누기 전에 좀 보전팀의 좀 현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뭐 보전팀에서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공장에 가보면 이제 생산 라인도 이제 확실히 빡세긴 하죠. 빡세긴 한데 진짜 힘든 곳이 이제 보전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번은 이제 아무래도 생산이다 보니까 생산팀에는 뭐 예산도 좀 넉넉하고 인원도 많이 이제 부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이 1순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모든 어떤 지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 위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보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뒤치다거리하는 업무죠. 이제 라인이 서면 라인 가동할 수 있게 바로 가서 뭔가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전 업무들을 보면 계획해서 한다기보다는 막상 닥쳐서 하는 업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효율적인 업무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좀 고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은 보전팀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힘드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계획하지 않은 어떤 가동 분담이 발생을 하면 제한된 인력, 그다음 제한된 예산 이런 걸 가지고 그 설비들이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 게 보전팀의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업 환경도 이제 위험하죠. 사실 뭐 공장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깨끗한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회전 설비 주변에는 잘못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으니까. 이런 게 이제 보전팀의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IoT 기술들이 또 필요한 현장이 보전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전팀이 계획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계획해서 뭔가 업무들을 추진하려면 사실 이제 설비들의 상태를 면밀하게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 정확하게 뭐 설비의 문제가 뭐다라는 것까지는 모르더라도 전체적인 설비들의 상태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나의 리소스를 내가 보전팀의 팀장이라고 하면 내 리소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계획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산도 그렇고 인력 배치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IoT 기술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일부 이제 산업에서 특히 요거 같은 경우는 제지 산업에 계신데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제 100대의 설비가 있으면 이 설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한 거예요. 보니까 이제 6%의 설비들은 되게 이제 치명적인 설비들이에요. 크리티컬한 설비들이라 가지고 이 설비들은 저희가 이제 절대로 죽으면 안 돼. 이래서 이제
정말 몇 억짜리 솔루션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모든 파라미터들을 다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절대 정지되지 않게끔 예지 보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외의 설비들은 많죠. 한 90대가 넘는 100대 중에서 90대가 넘는 설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설비들이 있거든요. 그 설비들은 저희가 이제 뭐 포터블 진동 계측기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작업자들이 진동을 찍는다든지, 뭐 포터블 진동 그 계측기가 없다라고 하면 실제로 뭐 청음봉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작업자들이 뭐 설비의 소리를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설비 상태들을 점검을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40%에서 50% 가까이는 그런 식의 어떤 그 현장 점검, PM 활동들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50%의 설비들은 우리가 인력도 없으니까 좀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좀 상대적으로 고장 나더라도 좀 뭐 공정에 또는 생산에 영향을 덜 미치는 것들은 저희가 그냥 고장 나면 수리한다라는 컨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고장 보전, 일부는 예방 보전, 일부는 예지 보전 이런 식의 전략을 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IoT 기술을 가지고 이제 저 80%에서 90% 가까이 되는 설비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네,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뭐 여기 전시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무선 진동 센서라든지 이런 예지 보전 솔루션들을 많이 내놓은 회사들이 많죠. 그래서 뭐 스타트업부터 해가지고 또는 이름이 있는 어떤 그 솔루션 프로바이더들까지 저희가 무선 진동 센서라는 것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저희가 이제 영업을 하고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고객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 1번은 이제 조직 내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저희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아무리 이제 IoT 기술이 발전하고 뭐 인공지능 기술들이 이제 녹아져 있는 알고리즘이 막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뭐 일정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 이제 그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알고 그런 수준들이 높아지면 잘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센서들을 설치를 했는데 알람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람 발생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신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안 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100개 센서 설치했는데 한 80개, 90개가 계속 알람이 떠 있고 나중에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치기 하는 그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조직 내 전문가들이 이제 양성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솔루션을 도입했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업무들을 그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 이제 또 솔루션들의 관리를 요하는 수준들이 굉장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거의 핵심 설비들을 관리하는 솔루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전문가들이 보기에 좋은 툴들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진동 쪽만 가보더라도 그 뭐 예를 들어서 스펙트럼 분석이라든지 오빅 분석이라든지 뭐 위상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 모르면 이거를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레거시 프로그램에 다 맞춰서 이제 무선 진동 센서도 출시를 하다 보니까 뭐 임계치 설정부터 분석부터 뭐 알람 관리부터 그런 것들 다 따라 하려다 보니까 지금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IoT 기술을 처음 도입하는 회사들은 너무 힘든 거죠. 관리 수준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또 비용입니다. 결국 이게 무선 진동 센서라고 하더라도 IoT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통신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랜을 끌어와야 된다 또는 광 케이블을 깔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그 센서나 뭐 이런 중계기 값보다는
기반을 구성하기 위한 비용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이제 고려가 안 되는 거죠. 파일럿 할 때는 뭐 이렇게 좀 환경이 되는 곳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거 그럼 좀 확장을 해보자 이렇게 해보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파일럿 할 때보다 비용이 막 배로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업체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이제 그런 이제 기반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드는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확장을 못하고 파일럿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대부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객사들은 이런 이제 실패들을 통해서 어떤 기대들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전체적인 솔루션 비용이 합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또 사람들이 설치나 운영이 쉬워야 된다. 결국에는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공급을 하더라도 이거를 주체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쪽은 현장 사람들이다 보니까 현장 사람들이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설치나 해체나 이런 것도 직접 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분석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관여가 되지 않는 솔루션일수록 더 좋겠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작업 환경을 더 안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이제 뭐 고소에 위치한 어떤 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측하러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는 실제로 뭐 커버가 쌓여 있긴 하지만 이런 이제 회전 설비 주변을 회전하고 있을 때 이런 진동을 계측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저는 IoT 기술을 통해서 케이블 포설을 하기 힘든 어떤 지역에 무선 진동 센서를 써가지고 효과적으로 데이터들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기대치들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좀 상표가 깨졌는데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시스코에서 이런 이제 IoT 프로젝트가 실패한 사례들을 쭉 분석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결과들을 보니까 저희가 먼저는 일단 이제 ROI 분석 같은 게 좀 이제 힘들다. 예지 보전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예지 보전 솔루션 같은 게 ROI 분석 같은 게 쉽지가 않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발생하지 않을 어떤 고장에 대해서 이제 솔루션을 도입을 하는 거니까요. 이게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막았다라고 하면 이제 실제로 ROI가 나오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장 이력이 이제 충분히 막 있거나 또는 그런 형태들을 우리가 IoT 솔루션을 적용했을 때 뭐 이 정도는 세이빙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력으로 잘 나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단 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봐서 실제로 감지를 하고 몇 번을 맞았다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1억을 들였는데 실제로 뭐 생산 손실이나 뭐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한 2억은 우리가 아꼈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이런 이제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뽑아내는 것들이 현장에서 되게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대 전개에 대한 로드맵이 없다라는 부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일럿은 대부분 많이 해요. 그리고 뭐 파일럿을 할 때 실제로 이제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 쪽에다가 이제 무상으로 좀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하고 나면 실제로 이제 비용이 얼마나 들지 전체적으로 빨았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히 산출 안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파일럿만 하고 나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생각보다 이제 비용이 많이 들거나 또는 되는 설비도 있고 안 되는 설비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설비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젝트를 할 거며 그 다음에 파일럿을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파일럿을 할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제 정립이 안 돼 있다면 IoT 프로젝트들은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실행에 대한 노하우 부족 또는 이제 매니지먼트의 의사결정 같은 것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제 우선 뭐 이런 예지 버전 솔루션들은 그런 경우들을 저희가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파일럿을 했는데 처음에는 위에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야 우리도 뭐 센서 해가지고 예지 버전 도입해보자 해가지고 과제가 떨어져요. 그래서 탑에서 막 알아보라고 하고 파일럿 해보라고 하고 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서 저희가 센서를 좀 수배를 해가지고 달았는데 한 6개월이 지나도 뭔가 감지되는 게 없고 뭐 결과가 없으니까 보고할 것도 없고 매번 이렇게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한 6개월 또는 뭐 한 3분기, 4분기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져요. 그 처음에 매니지먼트는 막 해보자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좀 시장 상황도 안 좋아지고 예산도 이제 없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무도 이제 케어를 하지 않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단기간 안에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파일럿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이제 파일럿을 할 때 고객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뭐 센서 한두 개만 사서 좀 해보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는 최소한 30개에서 50개는 사서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한두 개 설치해가지고는 고장을 감지할 수 있는 확률적으로 고장을 감지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떨어져요. 한 50개를 하잖아요. 3개월 안에 무조건 한두 개 정도의 케이스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보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구매에 대한 정당화를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파일럿을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도 좀 화면이 좀 깨졌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설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할 때도 좀 주의 있게 선정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IoT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어쨌든 시대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많은 이제 장애들이 없어지고는 있지만 무선 진동 센서, IoT 기술이 모든 걸 커버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선 진동 센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IoT 기술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 스마트 팩토리다, 인공지능이다, 뭐 무선이다 해가지고 이것들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도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IoT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엔 이제 무선인데 무선의 한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선이면 이제 전원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다른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케이블도 없죠. 그 다음에 얘는 스탠드얼론 제품 장치에 스탠드얼론 디바이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로세싱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저전력으로 이제 프로세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주 실시간으로 프로세싱을 하는 거는 힘듭니다. 뭐 그런 거라든지 배터리도 수명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IoT 기술이 좋다고 해서 설치가 간단하다고 해서 IoT 기술을 꽂았는데 얘를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더 높습니다. 이거 작업자들이 현장 돌면서 배터리 교체하고 센서 교체하고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볼 때는 이제 중요도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를 저희가 크라이테리아를 정해가지고 좀 설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중요도거든요. 그래서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설비에 무선 진동 센서를 쓰겠다, IoT 기술을 쓰겠다. 이거는 이제 조금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이제 크리티컬한 설비라는 거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보고 싶다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무선 진동 센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IoT 기술들은 배터리가 이제 내장되어 있고 전원이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어떤 프로세싱을 하다 보면 금방 배터리가 소모가 돼요. 그래서 예상 저희가 이제 기대치는 뭐 몇 년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지만 이게 실제로 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계측하다 보면 한 달 또는 뭐 그것보다 더 짧게 수명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은 측정을 못하고 있지만 이 IoT 기술을 통해서 측정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충분하다. 또는 4시간에 한 번, 6시간에 한 번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우리가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이제 IoT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도나 부하 뭐 이런 것들 이제 운전 파라미터가 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제 잘 고려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oT 기술들은 실시간으로 어떤 값들을 받아서 계측은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운전 속도라든지 부하라든지 또는 뭐 유량이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받아서 프로세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스탠드얼론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운전 조건이 굉장히 복잡하다.
부하도 계속 바뀌고 0에서 100%로 바뀌고 운전 속도도 0 RPM에서 3600 RPM 이렇게 계속 변하고 이런 설비들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운전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봐야 되는 인계치들이 다 다른데 인계치들을 그렇게 저희가 운전 조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 걸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운전 조건이 단순한 설비들을 바라보시는 게 좋다. IoT 기술들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스펙에 맞는 환경에 좀 적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기계들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온인 환경이 있어요. 되게 고온인 환경.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선진동 센서 또는 IoT 기술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안 가고 공사도 좀 덜하고 좋긴 한데 예를 들어서 너무 고온인 환경이다. 이러면 어쨌든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배터리가 고온에 노출되면 되게 취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핸드폰도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더운 지역에 가면 이제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본전이 되는데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기대치를 낮추시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우리가 반기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할 생각을 가지고 적용을 하시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은 좀 제외하고 가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IoT 기술이 이제 무적이 아니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좀 사용을 하실 필요도 있다. 설비들을 좀 선정할 필요도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조금 설비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좀 저희가 체크리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다루기 쉬운지 왜냐하면 이제 IoT 기술들은 아무래도 무선이다 보니까 많이 설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루기 쉬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도 쉬워야겠죠. 관리가 쉬워야 된다는 의미는 그만큼 자동화가 잘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장이 의미하는지 예를 들어서 파일럿을 하고 확장할 때는 또 다른 비용이 발생을 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용 효과적인지 그 다음에 이제 설비는 잘 선정을 했는지 어떤 설비들을 대상으로 확장을 할 건지 그 다음에 IoT 기술로 이제 취합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통합 시스템에다도 통합을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솔루션 프로바이더들한테 또 공급을 받았을 때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이제 너무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인데 너무 이제 규모가 작은 업체라고 하면 기술은 좋을지라도 사후에 이제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규모도 어느 정도 좀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예지보증 쪽에서 새롭게 출시한 이제 솔루션들을 좀 소개를 좀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요거는 저희 회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이제 무선 진동 센서고요. 옵타임이라고 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선 진동 센서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무선 진동 센서고 저희 상단에 있는 게 중계기인데 무선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제 진동 센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회전 설비에 저렇게 이제 붙어가지고 진동이나 온도를 측정을 하고요. 이제 측정된 데이터들은 중계기를 통해서 이제 셰플러 클라우드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모든 분석이 이루어지고 사용자들은 이제 모바일 앱이나 PC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동 센서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센서가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옵타임 3, 5, 그 다음 옵타임 5EX가 있는데 5EX 같은 경우는 방폭 구역에도 사용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배터리는 저희가 정격으로는 이제 5년이고요. 실제로 이제 4계절을 겪고 나면 이제 저온 이런 데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 수명을 보고 있고 저희가 첫 번째 설치한 게 거의 이제 2년 반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 고객사에서도 아직까지는 문제없이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통신 자체는 메쉬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센서랑
센서들끼리도 통신이 되게끔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저희가 좀 특이한 거는 어쨌든 저렇게 센서를 커미셔닝을 하면 자동으로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사용자들이 뭔가 이렇게 어떤 중계기에 붙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센서가 고장 났거나 또는 이제 외벽 같은 걸로 막혀 있거나 이러면 우회해서 통신을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저희 고객사들이 제일 이제 좋은 피드백을 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의 이제 진동 솔루션들이 뭐 RMS라든지 뭐 P2P라든지 뭐 이런 이제 밸류들이 있으면 이 밸류들마다 임계치를 세워놓고 임계치가 초과할 때마다 알람들을 띄운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알람들이 실제로 발생을 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알람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측정하고 있는 그 프로세싱하는 그 밸류들이 이제 한 7가지 있는데 7가지를 조합을 해가지고 임계치들이 이제 중복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초과를 했을 때 저희가 설비 상태가 정상이다, 의심이다, 경고다, 심각이다 이렇게 나눠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 저희가 안내를 드립니다. 심각일 때는 즉각적으로 해야 되고 뭐 경고일 때는 예정되어 있는 다음 보수 주기 때 보수를 할 수 있게끔 뭐 파트나 또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시간에 계획을 하는 거고요. 의심이나 증상 같은 경우일 때는 그냥 일단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분석을 자동으로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가능한 결함 원인에 대해서 또 베어링 결함이다, 기어 결함이다, 펌프의 캐비테이션이다 이런 것까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전문가가 없는 특히 이제 회사에서는 저희 솔루션을 되게 이제 좋아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하고 이제 설비 상태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은 건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센서 커미셔닝을 하면 자동으로 이제 학습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사용자들이 학습을 뭐 버튼을 누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ISO라는 값을 가지고 모니터링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ISO가 너무 높다라고 하면 바로 알람이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이 완료되면 저희가 ISO, RMS 저주파, 고주파, 디모듈레이션, 뭐 온도, 컬터시스, 저주파, 고주파 이런 값들을 다 임계치를 세워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것들이 그 임계치를 초과했을 때 바로 알람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설비 상태로 알람을 주거든요. 그래서 정상이다, 의심이다, 경고다, 심각이다 이렇게 알람을 주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설비가 펌프냐, 기어박스냐, 모터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결함 원인도 다양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베어링 결함이다, 또는 불평형이다, 윤활이다, 또는 블레이드 문제다, 캐비테이션이다, 기어 결함이다 이런 것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모바일 화면인데 저희는 이제 모바일 앱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일 좌측에 있는 게 저희가 전체 설비에 대한 개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한 1,800대 설비들을 무선 진동 센서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1,800대 설비면 이제 센서 기준으로는 한 3,4천 개의 센서가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3,4천 개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제 모니터링 하는데 정상인 게 1,750대, 의심인 게 68개, 경고인 게 8개, 심각인 게 2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인 걸 누르면 심각인 설비가 뭐뭐 했는지 나오고 언제부터 심각 상태인지 볼 수 있고요. 심각인 것들을 설비를 또 누르면 그 심각인 설비에 알람 로그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몇 개의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펌프에 모터 단에 하나, 펌프 단에 하나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센서를 누르면 이제 센서에서 측정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다 그 트렌드 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하면 저희가 이제 어쨌든 경제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센서 하나 사용하는데 하루 사용량이 한 500~6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작업하는 것보다 훨씬 이제 저렴하게 이제 데이터들을 취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통신이나 뭐 클라우드 사용료나 하드웨어는 다 포함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설치도 간단해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100개 설치하는데 한 이틀이면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나서는 직접 이제 설치나 해체나 또는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이 클라우드에 녹아져 있는 분석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전문 노하우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비전문가들도 저희 솔루션들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전문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또 별도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스펙트럼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툴도 저희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비전문가부터 전문가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거 그냥 저희 성공 사례 한 2개 정도 보여드리고 마칠까 하는데, 여기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쯤 저희가 적용했던 사례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적용했던 사례인데, 이제 인천 송도에 인천종합에너지라고 열병합 발전소가 있어요. 작은 열병합 발전소인데 저희가 여기에 처음에 이제 첫 고객사였고, 첫 프로젝트에 한 70개 정도 저희가 센서를 납품을 했었는데, 한 3개월 뒤에 저희가 한 설비에서 의심해서 경고까지 올라간 설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이제 팬 모터인데, 모터 이제 부하측에 있는 루브리케이터에서 그리스가 이제 고착이 돼서 나가지가 않고 있는 걸 발견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치를 하고 나니까 다시 설비 상태가 경고에서 의심 정상까지 내려온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저희가 한 6개월 만에 크고 작은 이제 결함들 같은 것들을 발견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한 92,000유로 정도의 절감을 했던 사례로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저희 국내 제재업체에도 적용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데, 여기서도 저희가 이 고객사에서는 이제 세계 공장에서 한 300개, 400개 정도 센서 쓰고 계세요 지금. 근데 이제 모터 쪽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 사례가 이제 이것도 이제 몇 개월 만에 저렇게 정상에서 의심 경고까지 올라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KPI 여러 가지 KPI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주로 보시는 포터블 계측기나 이런 것들은 ISO 값을 읽거든요. 근데 ISO에서는 실제로 큰 트렌드 변화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KPI 중에 디모듈레이션이나 이제 RMS 고주파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KPI에서는 이런 식으로 갑자기 우상향하는 것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모바일 앱에서는 이 설비가 이제 경고까지 올라갔었고요. 베어링 결함이라는 진단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디모듈레이션, RMS 고주파 같은 경우는 이제 베어링 파손하고 관련한 깊은 KPI인데, 이 KPI에서 이제 알람이 발생을 해서 베어링 이제 결함으로 떴던 케이스고요. 저희가 실제로 저희 내부 인력이 스펙트럼 분석해본 결과 여기에 있는 조립되어 있는 이제 베어링 결함 주파수까지 이제 확인을 해서 이게 베어링 결함이 났다라고까지 안내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이러한 스펙트럼 이렇게 스펙트럼 분석이라든지 진동을 분석하는 툴을 안 쓰더라도 실제로 이제 설비 상태가 어떠냐, 그리고 결함 원인까지 저희가 제시를 하는 솔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시간 때문에 좀 급하게 마무리를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제 옵타임 무선 진동 센서가 있고, 저희가 이제 또 새롭게 출시하는 게 옵타임 스마트 윤활이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시간을 많이 소모하고 부가가치 낮은 일들을 좀 대체해주는 솔루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런 솔루션들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한번 계속 이 시간 끝나고 좀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